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한 달이 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계획했던 것들 있으시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또 2월을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준비와 기회의 결합은 행운이라는 이름의 자손을 낳는다. 앤서니 로빈스. 제가 지금 이 스마일 로고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띄웠는데 오늘 하루 또 이번 주도 이렇게 항상 웃으실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빠숑의 세상답사기 부동산 정책편의 포스팅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합니다.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먼저 1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하려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9억 원 이하 주택 소득 제한도 없고요. 또 기존의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까지 적격대출을 통합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하고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텐데 추가적으로 좀 변경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0.5%가 인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당초 계획 대비 0.5%가 인하돼서 일반형은 4.25에서 4.5, 우대형 같은 경우는 4.15에서 4.45로 약간 처음에 이제 계획했을 때는 4%대 중반에서 후반이었는데 지금 0.5%가 인하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 및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 더 완화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각자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신청도 해보시고 또 기본금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제 블로그 포스팅에 아마도 이제 9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속적으로 기다리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 전반기에는 이렇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빠숑님 블로그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주택인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KB 시세가 9억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KB 시세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다 살펴보시고 만약에 KB 시세가 없는 데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과 기존의 대출 상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역전세 임차 보증금 반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수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구입 용도 및 1주택자 같은 경우 상환 및 보존 용도가 되는데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을 갖다 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TV 최대 70%, 생애 최초는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고 가장 중요한 이 DSR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가지 만기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본금리는 방금 전에 이제 우대형 4.65에서 4.95였는데 0.5%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5% 인하된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90bp 내에서 금리 우대를 또 별도로 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소득 청년이라든지 사회적 배려층 그리고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6억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주택가격 9억 같은 게 9억 이하는 악기미로 해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 추후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유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 기간 동안에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특례 보금자리론 신문 10답, 잠시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 10답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되고 4%대 고정금리 서민 및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 금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특례 보금자리론 어떤 정책 금융 상품인가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금리 상승기에 서민 및 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전에는 6억 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9억 원 이하고요. 소득이 제한이 없으면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TV라든지 DTI 한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장 50년이고요. 여기에 0.5포인트 인하되는 거를 갖다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0.5% 인하된 거에서 4.15까지 우대금리는 적용이 되고요. 또 내 집 마련 및 기존 대출 상환과 전세금 반환 등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리를 갖다 우대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대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요. 심사 등을 거쳐가지고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운영기간이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운영기간이 연장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나요? 네,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을 하시고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라든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가고요.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B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과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차주가 원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같은 경우에는 준주택이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는 대출받은 후에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에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일곱 번째,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하나요? 충분한 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차주 본인만 소득 증빙만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충분한 대출 한도, DTI를 지원받기를 희망하시면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대형 같은 경우 1억 원 같은 경우에 저소득은 청년은 6천만 원, 사회적 배려층은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혹시라도 실직을 하셨거나 폐업을 하셨던 분들도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니까 확인하셔서 대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홉 번째로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이 될까요? 대출 신청 시점이라든지 실행 시점에 대출 기본금리 중에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춰서 하는 게 더 좋은지 이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번째로 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 실행일 이후에 주택가격 우대 요건이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게 6억 이하입니다. 그런데 6억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 승인일을 갖다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집이 6억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걸 보시고 판단해도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가격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따뜻한 봄이 오고 2, 4분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2023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날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보시고 본인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끝까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10가지 사항을 갖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팩트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다 매수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나는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조정기 보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기존에 좀 고금리에 있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대출 상환으로 해가지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임차보증금 반환 일시적 2주택자들도 가능하니까 이 임차보증금 반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역전세난이 지금 더 있는 상태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는 임대인들께 이 임차보증금 반환의 특례보금자리론이 단비 같은 그런 대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1년간 한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신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1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특례보금자리론이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소진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기에 아마 이것들을 갖다가 중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갖다가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잠시만요. 빠숑님께서 이제 블로그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1월 27일 날 제가 이제 이거는 블로그 포스팅을 갖다가 1월 28일 날 했는데 금리를 0.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고 10년부터 시작해서 보시게 되면 일반형이 4.25, 그러니까 50년 같은 게 4.55인데 만약에 내가 10년만 쓴다고 하면 4.25의 고정금리로 안 갈아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대형 같은 경우는 4.15인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우대형을 해가지고 4.15로 해서 특례보금자리론 이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꼭 이용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빠숑님 블로그에서 보시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자가 4.65고 4.75이기 때문에 또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5% 인하됐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감사 스마일이 제 블로그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특례보금자리론 관련해가지고 주요 퀘스천 A 자금 용도부터 해서 DTI 신용정보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제가 퀘스천 10번째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퀘스천 19번째까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빠숑님 블로그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은 대출을 갖다가 1년간 한시 운영한다는 거는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받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 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르고 또 설 명절 전에 또 많이 또 움직임이 또 있었고 설 명절 이후에는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매수 문의도 지금 들어오고 또 전세 가격도 지금 소폭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입주하는 게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타운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덕은에 있는 덕은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하고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삼성에 있는 뭐 비아티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임대입니다. 임대.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내년에 지금 원당 고택캐슬도 입주를 하고 여러 이제 뭐 장왕지구도 내후년부터 또 입주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고양시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주택이 이제 입주하는 물량들이 많이 있고 인천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고양시는 정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론 조정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올 전반기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 뭐 제 예상이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건 참고만 하시고 일단 제가 실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그런 분위기 사항들은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결론을 지으면 오늘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월 30일 새로운 한 주, 또 이번 주에 또 2월이 또 다가오는데 아무튼 1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2월 준비하시자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